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턴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민사소송 막판에 이제 그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고급 기술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은 민사소송 이제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우리 쪽에 유리한 증인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먼저 물어보는 걸 주신문이라고 하고, 당연히 주신문은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들을 증인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물어보면 예 이런 식으로 긍정형 답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증인 아까 말이죠, 주신문에서 이렇게 답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공격을 하는 게 반대신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신문을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 건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주신문을 작성을 할 때는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대법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서식이네요. 증인 누구누구에 대한 신문사항. 그래가지고, 뭐 증인은 원고들과 피고들을 알고 있는지요. 원고는 뭐 근무했지요. 언제까지 근무했지요. 뭘 도와주고 있지요. 뭐 쭉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다만, 질문을 단답식으로 할 거냐 개방형으로 할 거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주신문사항, 우리가 뭘 물어볼 거다라고 하는 주신문사항은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러면 뭘 물어볼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반대신문사항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이제 따져 묻는 거죠. 주신문사항, 우리 증인에게 묻는 거는 일주일 전에 법원에 내야 되고요. 상대방이 반격을 하는 반대신문사항은 그날 법정에서 현장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소송 전술상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준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 우리 쪽 증인을 한 명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 쪽 증인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증인이 판사 앞에 할 얘기를 다 쓰는 거죠. 다 써서 주신문사항이 써서, 자, 증인은 언제 이렇게 했지요? 네. 그랬는데 피고는 이렇게 항변했지요? 네. 이렇게 답을 네라고 짧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이렇게 신문사항에 다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저쪽은 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판사님이 그 신문사항을 볼 때 훨씬 이야기가 쉬운 거죠. 질문이 쭉 나와 있고 네라고 돼 있으니까. 또 증인들이 보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인하려고 그러면 이게 쫄아서 답을 의외로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 아이고 그냥 막 우리가 쭉 물어볼 테니까 네 라고 이렇게 답하세요. 이렇게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단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신문사항을 상대방에게 내잖아요. 그럼 주신문사항을 미리 상대방이 받아봐요. 요거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오케이. 이거 상당히 지금 좀 허위 사실을 유도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때 이러지 않았어. 그러면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자, 증인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증인 그때 피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개방형으로 물어보면 피고가 그때 말이죠, 피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방형으로 묻고 개방형으로 답을 할 수 있다면 질문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증인이 얘기를 잘해줘야 돼요. 증인이 거기서 버벅대면 안 돼요. 그래서 증인의 어떤 그 능력, 그 다음에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신문사항을 그냥 이분은 그냥 나와서 해주는 것만으로도 땡큐다.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자세하게 쓰고 예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아니야 이 양반은 그렇게 쓰기는 아까워. 그러면 조금 이렇게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은 질문을 개방형으로 하면 이 뭐라고 답을 할지 예측은 되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옷을 납품을 받았는데 이게 옷이
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게 막 항의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옷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 이 옷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담당 직원을 불러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그 담당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냥 물어보는 거죠. 증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전국 매장에 이 사건 코트를 공급한 이후 매장 점주와 고객들로부터 손님이 코트를 매장 바닥에 던지고 나갔다. 200만 원짜리 옷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코트를 입고 벗을 때 안쪽 옷에 털이 너무 붙어서 창피해서 옷을 벗을 수가 없다. 이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항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따옴표를 써서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항의를 받았는지가 너무 디테일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또 반박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증인이 조금 얘기를 잘할 수 있는 분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좋죠. 증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전국 매장에 이 사건 코트를 공급한 이후에 매장 점주와 고객들로부터 어떤 항의를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이 답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항의를 받았나요? 라고 이렇게 개방형으로 물어보면 이제 이 얘기를 쭉 손님이 뭐 코트를 매장 바닥에 던지고 나갔다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아까 그 사건에서 예를 들어 그냥 네라고 답을 하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죠. 자, 피고회사의 대표 및 매장 점주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이 사건 코트의 품질을 시연했는데 털 빠짐이 심각함을 확인했고 결국 피고회사 대표는 이거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 수준이다. 전량 회수한다고 결정하였지요. 그러면 이제 증인은 네 라고 대답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조금 말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개방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경 피고회사의 대표 및 매장 점주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그럼 이 답을 하겠죠. 자, 이 증인 신문 사항을 받은 상대방, 이제 공격해야 되는 반대 입장에서는 요렇게 질문할 때 요렇게 질문하는구나라고 내용을 다 알 수 있지만 요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이거 증인이 뭐라고 말할지 대강 감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패를 100% 다 안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이런 개방형 질문이 더 유리한데 다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증인이 이 정도의 답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잘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리허설,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러프머스터너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